네, 안녕하세요. 저는 UC 버클리와 미츠비시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멀티레벨 Reasoning for Robotic Assembly from Sequence Inference to Context Selection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논문 순서를 따르겠고요. 먼저 저자는 시몬 교통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UC 버클리에서 박사 5년차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패스 플래닝과 관련한 어떤 그 오브젝트로부터 컨텐트 지점을 찾을지에 대한 연구를 좀 주로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파트 어셈블리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파트 어셈블리 태스크는 이 어셈블리가 주어지면 여기선 타겟 블루프린트라고 나옵니다. 이 어셈블리를 조립하기 위한 파츠가 제공됩니다. 이 파츠를 통해 가지고 피지컬 인터랙션, 어셈블리 시퀀스, 포즈를 고려해서 이 파츠를 통해 어셈블리를 제작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각각 피지컬 인터랙션은 그 각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피지컬 인터랙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파츠가 조립을 될 때 컬리전에 따라 그 연결 방법이 좀 제한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파란색 방향으로 조립을 해야 된다라는 게 피지컬 인터랙션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시퀀스는 이 파츠를 어셈블리를 조립하기 위해 이 파츠를 어떤 순서로 조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셈블리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즈는 이 파츠를 어셈블리로 조립하기 위해 어떤 그 60 포즈로 배치를 해야지 이 어셈블리를 조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츠 어셈블리 태스크는 다음과 같이 3개를 유추해 가지고 이 파츠로 타겟 어셈블리를 만드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관련 연구로는 그 포즈 부분에만 좀 집중이 돼 가지고 연구한 그 GP80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타겟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오면 이걸 파츠에 관련한 포인트 클라우드로 각각 세그멘테이션을 한 이후에 이 세그멘테이션에 이 파츠를 배치하는 식으로 파츠 포즈 에스티메이션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어셈블리 시퀀스랑 피지컬 인터랙션을 좀 연구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다음과 같이 타겟 어셈블리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거를 시뮬레이션 상에서 디스어셈블리 분해하면서 어떤 피지컬 인터랙션이 적용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파츠로 나오는지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츠로 나온 것을 디스어셈블리 과정을 역순으로 해가지고 다시 어셈블리를 과정을 익히는 방법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파츠 어셈블리 태스크는 로봇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로봇을 실제로 적용한 논문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 로봇을 적용한 연구를 좀 찾아보자면은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밖에 못했긴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 그 파츠에 대한 지오메트리 정보랑 어느 부분을 잡을지 이 파츠를 어디다 놔야 될지를 스테이트로 받아온 이후에 RL로 학습해서 로봇을 액션을 하는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그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에서 진행을 할 때 서브 프로블럼을 3개로 나타냈는데요. 이 서브 프로블럼은 어셈블리 시퀀스, 파츠 모션 플래닝, 컨택트 셀렉션이 됩니다. 그 어셈블리 시퀀스는 이 블루프린트를 조립하기 위해 가지고 이 파츠를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고, 모션 플래닝은 로봇이 그 포즈가 2개가 주어지면은 이 포즈로부터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은 이 블럭 파츠를 놓을 수 있을 거다 라는 부분이 모션 플래닝 부분입니다. 그리고 컨택트 셀렉션은 이 파츠를 잡을 때 로봇이 그리퍼가 이 2방향을 잡아서 이 파츠를 옮길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해당 연구에서는 블루프린트랑 파츠가 주어지게 되면은 네트워크랑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앞선 3개인 어셈블리 시퀀스, 파츠 모션 플래닝, 컨택트 셀렉션이 나옵니다. 방법으로는 어셈블리 플래닝을 3단계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데이터셋을 구축한 다음에 이 데이터셋에서 어셈블리 시퀀스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GT 포즈랑 함께 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며 여기서 이제 어셈블리 시퀀스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뽑혀진 이제 어셈블리 시퀀스랑 GT 포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션 플래닝과 컨택트 플래닝을 둘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제 어떤 모션 플래닝을 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고 어떤 컨택트 지점을 잡아야 될지를 출력해 줍니다.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타겟 파츠를 분해하는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한 이후에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이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파츠 메시랑 그 파츠에 관한 이너시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파츠를 어떻게 하면은 타겟 어셈블리로 조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타겟 파츠 포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큐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이너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포스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 포스는 이제 그 각 파츠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 파츠 포즈를 이제 셋으로 큐에 집어넣고 이 포스 또한 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큐로부터 이제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일단 예시는 각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큐에서 이제 먼저 그 GT 파츠 포즈랑 이제 어떤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를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직접 이 갈색 블럭을 오른쪽 방향으로 빼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안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파츠에서 그대로 그 PT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것 또한 이 false 또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is nobel과 is execute는 이제 false가 돼가지고 이거는 다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란색 블럭과 같이 이제 그 PT-1이 이 파란색 블럭이 기존의 파츠로부터 분해가 되고 이 액션 또한 실행을 할 수 있기에 각각의 트루 값을 가지고 이는 이제 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계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이제 디스어셈블리 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순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빈 큐가 되고 이 빈 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다 완료가 됐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됐을 경우에 앞서 한 행동으로 이제 시퀀스를 얻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시퀀스를 얻은 다음에 이거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이제 데이터셋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할 텐데요. 여기서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타겟 어셈블리 블루프린트랑 이제 remaining unassembled 파츠가 들어가는데요. 이 DGCNN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이제 피처를 뽑아줍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를 뽑은 이후에 이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 넣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는 각각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하고 이 크로스 어텐션을 타겟과 이제 파츠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 파츠와 이제 타겟과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MLP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이제 포즈랑 시퀀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remaining unassembled part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터레이션하게 돌아가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갈색 블럭을 예측했다면 갈색 블럭을 지우고 4개의 파츠를 넣고 이 4개의 파츠 중에서 어떤 게 더 다음 순서일까를 물어보면 여기서 빨간색을 출력을 하게 되고 빨간색을 지우고 나머지 3개를 넣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파츠를 어떤 식으로 조립해야지 이 타겟 블루프린트가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이 네트워크는 이제 그 순서를 잘 예측했는지에 대한 MSE 로스를 사용을 하고 각 그 트랜스레이션과 로테이션을 잘 예측했는지 에런놈을 사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퀀스랑 그 포즈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포즈랑 시퀀스를 가지고 모션 플래닝과 이제 컨택트 플래닝을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파츠를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될지 파츠 모션 플래닝을 진행할 땐 RRT 커넥트라는 패스 플래닝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파츠가 주어져 있고 이 파츠를 이 초록색 블럭 위에 올려놔야겠다 라고 하면 이 RRT 커넥트 패스 플래닝 방법을 통해 가지고 먼저 이 주어진 파츠에 대한 Q 이닛점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Q 이닛이 목표로 가야 될 지점인 이 Q를 생성을 하고 이 Q와 Q 이닛으로부터 각각 노드를 확장시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노드를 확장시킨 다음에 이 노드 중에서 Q가 가장 가까이 있는 노드를 이제 Q near이라고 정의를 한 이후에 이 Q near로부터 Q까지 쭉 선을 잇습니다. 최단 거리로. 쭉 선을 잇고 입실론 값만큼 이제 떨어진 지점에 Q new를 생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트리 구조를 구축하고 Q init과 Q에서 각각 구축한 다음에 서로 만나는 지점을 통해 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모션 플래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택트 플래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컨택트 포인트를 여러 가지를 이제 출력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뭐 세 가지의 컨택트 포인트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페라리 케니 매트릭스에 넣은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컨택트 포인트를 두 개를 줬을 때 이 물체가 힘을 버틸 수 있는지 좀 안정적인 그래스핑을 하는 구조인지를 판단하는 매트릭스인데요. 여기서 이거에 대한 스코어를 통해서 스코어 값이 가장 높은 초록색 화살표를 이렇게 집으면 될 것이다 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스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푸싱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그래스핑이 없을 경우에 이 푸싱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푸싱을 하면은 타겟 어셈블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출력을 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실험 셋업에서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는 NSM, 이거는 이제 쉐이핑 메이팅 방법으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파츠 포인트 클라우드를 배치하는 연구였고요. 이 다이나믹 그래프 러닝 방법은 이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순서를 파악하는 연구였습니다. 이 ATA는 앞서 이제 관련 연구에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이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디스어셈블링 하면서 순서를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STAG PAST랑 NOX PAST는 이제 기존의 PAST 모델에서 네트워크 모델에서 해당 포즈 부분을 추정하는 게 아닌 이 포즈 부분을 세그멘테이션을 바꾸고 또 NOX는 이제 포즈를 이제 추정하지 않고 시퀀스만 추정하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셋으로는 해당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 셋인 D4 PAS 데이터 셋을 활용을 했고 이제 정량적 평가로는 한 스텝을 갔을 때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퀀스를 예측을 했을 때 이게 잘 예측된 것인지를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컴퓨테이션 타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베이스라인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작동 그 시퀀스가 나오기까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 또한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량적 평가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 해당 연구에서는 시퀀스만 이제 좀 평가를 했었는데 각각의 이제 한 스텝일 때랑 모든 시퀀스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일 경우에 그 시퀀스는 잘 예측을 하되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존의 세그멘테이션과 포즈로 나눴을 때 세그멘테이션을 예측하는 것보다 포즈를 직접 예측하는 게 좀 더 순서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 정보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시퀀스에도 반영이 된다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 모델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좀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파츠의 개수에 따라서 그 시퀀스 어큐러시랑 이제 포즈 리그레션 에러가 평가를 했을 때 시퀀스는 이제 점점 더 파츠가 늘어날수록 예측을 잘 못하는 것을 보였고 이 포즈는 점점 더 파츠가 늘어날수록 예측을 못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적 평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파츠가 주어졌을 때 그 아이작 짐 시뮬레이션
활용했고, 이 파츠로부터 앞서 세 단계 스텝을 거쳐가지고 이 파츠로부터 어느 포즈로 조립을 해야 될지를 예측하고, 이 초록색 포인트는 이 부분을 잡아서 직접 조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겟 어셈블리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이제 한계점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되게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프레임워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앞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셋을 학습했기에 이제 피지블한 어셈블리 시퀀스가 나오는 것을 연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데이터셋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활용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본 것과 같이 성공률도 더 높지만 이제 컴퓨테이션 타임 또한 이제 자기네가 더 줄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점으로는 그 파츠를 옮길 때 실제 로봇까지 구현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왼쪽에 이제 타겟 어셈블리 자체가 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파츠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씩 옮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해가지고 실제 로봇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